오후 5시 마이애미 911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자는 횡설수설하며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만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디스패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하기를 부탁했고 그녀는 지금 남자친구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남자친구의 죽음을 알린 여성은 1996년 텍사스에서 태어난 코트니 클랜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피트니스 모델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트니스 모델은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코트니는 볼륨감 있는 몸매를 무기로 온리팬즈 모델로 활동하면서 미국에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온리팬스는 유저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올려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인데 어떠한 검열도 없어 어린 소녀들이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올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앱이었습니다. 온리팬스를 바탕으로 코트니는 2015년 플레이보이 매거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또한 코트니는 인스타그램에서 2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그녀는 텍사스 한 파티장에서 친구의 소개로 크리스티안 오범세이를 만나게 되면서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는 학창 시절 축구부 주장을 할 정도로 운동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암호화폐 투자가로 꽤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던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 2021년부터 오스틴 럭셔리 콘도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소한 문제로 계속 언쟁하면서 경찰이 여러 번 출동했고 커플이 다투는 소리에 지친 콘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콘도 측에서는 이 커플을 강제로 퇴거시켰습니다. 오스틴 콘도에서 쫓겨난 커플은 2022년 1월 마이애미로 이주하면서 1200만 원 월세를 지불하고 살고 있던 중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코트니의 콘도에 도착했을 때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 콘도 안에는 개인 수영장 2개가 있었는데 모두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고 남자 한 명이 피 위에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신고자인 코트니 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 그녀의 집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트니는 계속 횡설수설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며 자해의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 크리스티안은 사건 당일 오후 1시 15분 샌드위치를 사러 나갔다가 4시 32분에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한 지 13분 만에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코트니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이 온전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주에는 베이커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범인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자해의 위험이 있어 보일 때 병원으로 옮겨 안정을 먼저 취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 잠시 구금됐지만 베이커 법을 적용받아 사건 당일 풀려났습니다. 크리스티안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의 가족들은 코트니를 석방시켰다는 말을 듣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녀가 부유한 백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며 분노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코트니는 부모님과 함께 플로리다주를 떠나 본가가 있는 텍사스로 가버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4개월이 지난 뒤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 지내고 있던 코트니는 하와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사망한 크리스티안을 부검한 결과
그의 시신은 사건 당일 코트니의 진술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로 연행되어 온 코트니는 사건 당일 상황을 한 번 더 진술하게 되는데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언쟁을 이어가던 중 크리스티안은 엄청난 화를 내며 자신의 목을 조르다가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했습니다. 넘어진 코트니는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들어 크리스티안에게 던졌는데 이 칼이 크리스티안 가슴 쪽을 맞아 그가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피를 흘리는 남자친구를 보며 너무나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가 911로 전화해 도움을 청했다고 진술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은 부검 결과와 일치되지 않았는데 크리스티안의 가슴과 어깨는 8cm나 관통돼 동맥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칼을 던져서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상처였고 온 힘을 다해 집중 공격했을 때 생긴 상처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코트니를 2급 살인죄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콘도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하며 이 커플들의 폭력적인 모습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쯤 싸우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코트니가 적극적으로 크리스티안을 공격했고 크리스티안은 방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거구이기 때문에 코트니를 바로 제압할 수 있는 듯 보였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커플 지인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코트니가 크리스티안을 폭행하는 모습은 여러 번 봤지만 크리스티안이 코트니를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코트니는 술을 마시면 크리스티안에게 폭력적으로 대했지만 그에게 명품 가방과 옷으로 사과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코트니 변호사는 크리스티안 역시 그녀를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사 측에 새로 마이애미로 이사온 후 13번이나 이 둘은 번갈아 가며 가정폭력 신고를 한 기록이 있는데 코트니가 911로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녀 역시 크리스티안으로부터 위압감을 받은 것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싸움의 주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는데 크리스티안이 다른 여자를 쳐다봤다거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가 많았으며 한 번은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크리스티안을 뒤에서 밀어 그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사실도 있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와인잔을 크리스티안 머리로 던져 코트니가 체포된 사실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크리스티안은 몇 달 전부터 코트니와 돈 문제로 싸움이 잦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영상을 주로 크리스티안이 찍고 편집하며 그녀의 비서 역할을 했는데 그가 보수를 요구할 때마다 싸움이 커졌다고 지인들은 증언했습니다. 현재 이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크리스티안은 28살 생일 일주일을 남겨두고 사망해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코트니는 어렸을 때부터 유명인이 되길 원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 전역에 그녀의 이름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